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구독은 하셨죠? 머리치기를 두고 지나고 왔지만 과거의 환경과는 새로운 소나타 디자인은 라이트 아키텍처. 이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를 처음에 딱 보고서 멘트가 되게 많았어요. 센 멘트들이 많이 나왔기 네네.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네. 이렇게 화를 대신 내드리려고 이렇게 네. 왔어요. 아, 인터뷰가 조금 이렇게 거칠게 진행되더라도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삼각대, 네. 삼각대, 네. 삼각대가 이제 소나타에 왔냐? 앞을 이렇게 보시면요, 네. 정확하게 삼각형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라인 자체가 어디서는 삼각형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어디서는 또 그게 사각형 같이 보이고 굉장히 차에 볼륨이 굉장히 많아서 볼륨이 많다 보면은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오각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계속 보면서 보시면은 라인의 어떤 면을 따라서 흐르는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사실은 제가 조금 그 사진을 보시면서 네. 그거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꼭 기회가 되시면은 실제 차를 보시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사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진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와서 딱 보니까 그 사진하고 딴판이었네. 좀 그러시죠. 예, 네. 실물하고 사진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네.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르네. 사실은 저도 디자이너잖아요. 네. 제가 디자인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 디자인을 평가할 때 사진을 보고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보고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정말 그 디자인을 평가하기 가장 좋은 데는 사진도 아니고 그리고 오토쇼장에 있는 쇼 전시룸도 아니고 그 차가 길에 나왔을 때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그 옆에 있는 차들이랑 같이 보실 때 그때가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차가 길거리에서 다니기 전까지는 디자인 결정을 잘 안 해요. 실제로 보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는 건데.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보시고 얘기하실 실제로 수 있어요. 대리점에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조금 나와서 보시는 네. 수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구민철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구민철 디자이너가 이거 디자인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디자인은 그 한 사람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팀이 다 같이 해요. 그래서 구민철 디자이너도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하시고 사실은 저희 이제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양 디자인 센터에 150명 정도의 디자이너가 계세요. 150명이요? 네, 그분들의 어떤 땀방울 하나하나가 차를 네. 만든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사실은 팀워크가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디자인 헤드기 때문에 나와서 발표를 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모여서 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개인으로 집중해 주시지 마시고 좀 전체 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전무님이 어쨌든 최종 승인을 해버리잖아요. 네네네. 이거 다시 와 이렇게 네. 그런 거 그래서 하시니까. 근데 그건 이제 네네. 결정을 이제 해야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하는데 네. 그 전까지 과정에서 제가 디자이너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어쩔 때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기 160평 중에 코너에 앉아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 리더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집처럼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디자인 리더가 결정을 잘못 내리면은 전체 디자인 팀이 다 바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굉장히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전 소나타하고 뭐를 이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이제 버리시고 네. 처음부터 백지에서 스크래치부터 새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굉장히 좀 정확한 표현이시면서도 그것을 왜 했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은 브랜드에서 여러 차들을 해왔지만 벤틀리, 네, 포르쉐, 페라리도 했죠. 예. 범블비, 범블비, 카메라, GMA 카메라. 콜벳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챌린지가 많이 됐던 프로젝트가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예, 제 커리어 20년 이상을 하면서 소나타만큼 챌린지가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에는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레가시가 있는 차가 한 대씩 있어요. 아, 뭐 포르쉐는 911이 있고, 아, 네네. 페라리는 그 엔소부터 해가지고 네. F40, F50 그런 레가시가 있고, 벤츠는 S 클래스가 있고, 뭐 또 쉐보레는 콜백과 카마로가 있고 그런 키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현대의 키카는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아, 어떤 회사의 레거시 역사가 이 차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뭐 대중차고 뭐 스포츠카고 익사리카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20대 초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소나타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성공의 상징? 오렌지족 타는 차. 오렌지족 타는 차죠. 야타. 예, 그때 야타 뭐 소나타네. 그거 아시죠? 예. 아니 저 몰라요. 저희 예.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있었다고. 왜 그러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한영 씨의 삼촌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소나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뭐 택시 뭐 그냥 뭐 굉장히 뭐 맞아. 어떤 차의 이미지나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낮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대한민국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 소나타를 어떤 브랜드 중심에서 다시 어떤 정체성을 자정립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멋진 말씀입니다. 일단 그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네네.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뭐 소나타에서 못 봤던 라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라인. 요거는 네. 원래 소나타에 사실 크롬으로 있었는데 네네. 이걸 DRL로 넣는다는 건 상상을 못 했어요. 보닛 위에 DRL이 들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예전에는 굉장히 기능적인 요소였다면 요즘에는 램프를 통해서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고객들이 차를 보셨을 때 이 차는 램프가 저기고 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시도를 했고요. 사실은 YF부터 시작해서 LF에도 있었죠. 그 네. DL로의 크롬 라인이 후드까지 연결되는 거는 네. 저희밖에 없는 캐릭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똑같이 크롬 라인을 그냥 장식품으로 하는 것보다 그 장식품에 기능성을 집어넣으면은 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감춰진 서프라이즈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 그 공식 사진을 보고도 저게 불이 켜진다는 거야 진짜?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디자인보다도 저희 설계 예, 엔지니어가 너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꺼지면 크롬이 네, 되고 네, 켜지면 라이팅이 네. 되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사실은 여긴 크롬이고 네, 여기도 크롬인데 크롬을 입힌 다음에요. 크롬을 레이저로. 레이저로 예. 태워가지고 예. 0.2mm 구멍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아, 구멍을 예, 여기는 되게 촘촘한 구멍이고 촘촘하게요. 여기는 예, 점점 넓은 예, 구멍. 그래서 예. 이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그라데이션이 생기는군요. 최초로 아. DRL의 그라데이션 기능을 집어넣어서 고객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 새로운 서프라이즈를 느낄 수 있게 하셨고요. 사실은 이 앞에 전면만 보셔도 저는 사실은 너무 디테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스탠다드 역사를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챌린지한 거는 일단 후드의 네, 높이를 낮추자. 이 밑에 엔진 있고 엔진의 헤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보행자 안전 규정은 FF 차는 네. 여기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엔진도 커버를 해야 되고 보행자 안전 구전도 네네. 커버를 해야 되고요. 저희 설계에서 디자인 의도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해주셔서 아, 되게 낮아요. 네. 되게 낮기 때문에 밑에 전체 앞이 그릴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거의 무슨 뭐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르필루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네. 여기로 오니까 그래도 그 충격이 좀 완화되고 이걸 봐서 그런지 이 정도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냥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죠. 네. 넓고 네. 낮고. 그리고 이게 낮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고객이 시야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차를 굉장히 슬릭하게 만들 수 있는 관건이 되거든요. 사실은 요것 예. 때문에 미드십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드십을 하게 되면 여기 작기 확 때문에 꺾어버릴 수 그래서 있으니까. 앞이 전체가 다 파노라믹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조금 보셨으면은 아시겠는데 범퍼 후드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 플라스틱을 덧대잖아요. 여기 파킹 라인이 왜 없어요? 이것도 저희 설계 능력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뭐 모든 브랜드 마찬가지예요. 대중 브랜드, 뭐 프리미엄, 뭐 거의 다 브랜드 있죠. 다 해서 네. 다 있죠. 예. 이게 왜 있냐면요, 그 법규 때문에, 그 보행자 보행자 법규, 안전 보험자 규정 법규 때문에.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다 덧대고 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조금 그래서 어색. 예.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우리 정말 후드를 깨끗하게 해서 끝까지 와서 후드가 길고 탁 스트레치 돼 있는 느낌을 좀 보여주자, 그런 의도에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 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저희 설계에서 이 범퍼 스트럭처를 처음부터 디자인을 다시 다 했어요. 네, 인더스트리 없는 새로운 범퍼 디자인을 해서 충격을 하지만 여기 보행자에도 충격이 안 갈 수 있게 플라스틱이 없이도 그걸 통해서 후드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안 하고 슈퍼 럭셔리로 가면은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에스턴 마틴이나 네네네. 벤틀리에서는 이런 홍법을 써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런 홍법을 쓰는 대신 충격을 완전히 해결을 못해서 미국에서 에스턴 마틴이나 벤틀리를 사시면요 보험료를 더 내세요. 충격 때문에. 보행자 안전 규정을 네, 근데 완전히 클리어 못했군요. 네. 저희는 이제 충격을 하면서 어떤 메탈이 끝까지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굉장히 좀 앞을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거는 팬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보시면은 그 면이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소프트한 데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샤프한 데는 굉장히 샤프한 캐릭터를 볼 수가 있어서요. 사실은 그런 것들 자체가 저희가 디자인할 때 차가 다 샤프하면요, 네. 샤프한 게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가 더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소프트해지면은 예. 또 샤프한 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소프트한 데 진짜 소프트하게 하고 샤프한 데 샤프하게 해서 스펙트럼을 넓어서 자동차에 좀 텐션을 더 주자, 센슈어스, 매혹적인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약간 이게 팬더가 오버 팬더한 것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와서 이게 사실 이게 세단에서 나올 수 있는 굴곡인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세단에서 제가 보기엔 저는 되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 정도로. 예, 왜냐하면은 많은 과격한 세단들이 이 후드 라인이 네. 여기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쓰면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성형 조건도 되게 쉽게 만족할 수 네네.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법규도 쉽게 만족할 수 있고. 그러네요. 근데 네. 이 라인이 들어가야지 이 볼륨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에스턴 마틴이나 그런 벤틀리에서 봤던 그런 볼륨 그런 같은 면들, 느낌이 그런 살짝. 것들을 살짝 구현하려고 그랬고 슈퍼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뭐 돈이 리미션 이건 대중 브랜드잖아요. 대중 브랜드 큰 양산 대수를 가지고 있는 차가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을 구현하기가 참 굉장히 좀 챌린지가 돼 있고, 사실은 저는 뭐 디자인이 잘했다기보다도 저희 R&D의 설계, 생산 기술,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까지 다 합심해서 인더스트리의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열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점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롬을 그래서 여기서 끊었잖아요. 네. 요걸 그냥 플라스틱을 쭉 해서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네.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시도했고요. 뭐 저희 다 달라붙어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하나라도 라인을, 저희가 뭐 후드도 그렇고 해서 하나라도 네. 라인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보행자 법규 충격 테스트를 하는데 머리 같은 어떤 그 오브젝트를 해서 충격을 했는데 여기가 밑으로 꺼져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계속 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위로 튀어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사람이 이슈가 거기 찔릴 수 있으니까. 찔릴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붙여놓고 밑에다가 라인을 해서 부러지게도 해봤는데 네. 그래도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디자인적으로는 노력하셨구나. 굉장히 좀 아쉬운데 그래도
차의 안전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런 예. 어떤 그래서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램프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선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끝까지 뻗도록. 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밋밋한 느낌으로 네네.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면 자체가요. 네. 헤드램프 렌즈 면이 이렇게 누우면요. 네. 이 광원이 렌즈에 굴절이 안 되고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 항상 램프는 서 있고 범퍼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그렇죠. 대부분 차들이 다 그렇게 돼 어쩔 있어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한 수 없게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는 범퍼가 없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지시면은 여기 끝까지 그냥 한 면으로 다 끝나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범퍼까지 다 있고 렌즈까지 있지만 정말 깨끗한 심리스한 그런 캐릭터들을 여기 적용하기 위해서요. 만지시면은 그냥 한 번도 굴절이 없이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뭔가 랩 같은 데 넣고 이렇게 쫙 당긴 것 같은 쫙 그런, 당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조약돌 있잖아요. 네. 물에서 마모가 돼가지고 진짜 네. 만지면은 단단하고 이렇게 탁탁하고 튀어나온 그런, 부분 예. 없이 이렇게 네, 매끈하게 맞습니다. 다다듬어진 그런 느낌. 또 뭐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뭐 미러도 저희가 그 페데스트럴 미러를 적용한 게 네. 여기 글라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글라스를 적용을 해서 네네. 사각지대가 없이 고객이 운전하실 때도 공간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네. 했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서 이 라인을 옆에서 처음 봤을 때 좀 놀란 거는 화살 같아요. 맞아요. 화살의 네. 그 화살 꼬리 같고 맞습니다. 화살이 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진짜 딱 쏜 화살이 쏘는 느낌 예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예. 느낌처럼 화살 꼬리가 이걸 어떻게 네. 화살 꼬리처럼 만들게 했을까 네. 그런 느낌이 일단 들더라고요. 굉장히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네.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루필루지 컨셉카에 처음 적용을 했고요.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이제 양산화에서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되게 오게티 네. 같거든요. 이게 저도 조금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뭐 조금 시빅 같다 뭐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런 아니요 저는 예. 그런 것들 되게 예. 심각하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쩔 때는 제가 못 보는 거를 고객이 더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뭘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하시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컨셉은 사실은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걸 램프로 보시지 말고 이거를 스포일러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 날개다. 네, 날개이고 사실은 자동차 그 공기역학 에어로다이나믹에 있어서 네. 이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류가 네. 생길 네, 테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끝부분을 굉장히 샤프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와류가 안 생기고 공기가 딱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탈로 여기를 끝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둥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여기까지 올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었고 네. 그 윙이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돌아가서 어떤 굉장히 큰 날개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날개 형상이 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날개 형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램프를 집어넣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램프를 좀 해서 날개의 어떤 기능성과 램프의 기능성 두 개를 좀 합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요게 뭔지 아세요? 뭐 당연히 이거야 네. 뭐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뭐 공기역학적 뭐 그런 거죠 뭐. 맞습니다. 이거는 이 돌기를 통해서 네. 그 에어로 어떤 그 퍼포먼스가 네. 2카운트가 더 좋아져요. 0.298이면은 296이 되는 뭐 그런 그래요? 요거 하나만으로? 요거 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날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메탈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성형을 못 하잖아요. 네네. 플라스틱 날개에다가 이 형상을 다른 거죠.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기역학적인 기능적인 파트지만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이캐칭도 될 수 있는 반대쪽 보시면은 저게 뭐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쪽 사이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귀가 얇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말씀 예. 듣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기도 해. 이게 조금 아무래도 참. 이런 디테일들이 네. 눈에 익히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참, 실내에서도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내에서 뭐 인테리어 뭐 여러 가지로 봤는데 뭔가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클래식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저 공조장치라든지 저 부분은 네네. 되게 레트로 느낌이 나요. 네. 근데 그게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게요.
이것도 좀 기능성에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예. 이게 고객들이 이제 운전을 하실 때 뭐 전부 다 하이텍이면은 사실은 차가 서 있을 때 하기는 굉장히 하이텍적인데 차가 달리고 있으면은 디스트랙션 방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터치 버튼이 밑에까지 다 있으면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200km 터치 버튼을 네. 하려면은 이렇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디어는 이 라인, 이 크롬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 크롬 라인 위쪽은 완전히 디지털화를 네. 시켰고요. 네. 크롬 라인 밑에 운전하실 때 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도 딱 해서 잡으면 잡힐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체공학적인 성능을 하다 보니까 위쪽과 밑쪽이 좀 다른 디자인, 어떻게 보면 아. 컨트라스트가 있는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네네, 느낌이 나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또 네. 그럴 만한 게 위는 어차피 운전하면서 봐도 큰 지장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밑을 본다는 거는 위험할 수 위험해요. 있으니까 예. 밑은 보지 않고도 누를 네. 수 있고 되게 네.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네. 위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한 거군요. 네네네. 아, 아주 멋집니다. 그런 발상이었구나.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살짝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객이 결정해 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긴 한데 네네. 이건 이메일이나 이렇게 또 연락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엽 전무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소나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우려들,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된 것 같고,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이너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 독자님들의 생각은 또 아마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죠.